본 방송은 성남문화재단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의 일상 곳곳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 성남 새로고침 진행을 맡은 라울림의 권수진입니다. 가을 산이 아름답게 물드는 이 시기. 오늘은 우리 곁에 있지만 늘 같은 모습으로만 기억되는 한 곳을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는 치열한 전쟁의 무대였고 지금은 시민들의 산책길이자 생태의 숲으로 살아있는 곳. 바로 남한산성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김희경님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라울림 김희경입니다. 남한산성 하면 병자호란, 항복, 치욕 이런 단어가 먼저 떠오르지만 그 속에는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죠. 오늘은 그 다층적인 얼굴을 한 겹씩 들춰보면서 남한산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남한산성 하면은 일단 영화의 이미지부터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냥 단순히 성곽이 아니라 조선의 비밀 수도였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 조선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만든 플랜 B 수도가 바로 남한산성이었다고 해요. 한양이 무너지면 왕과 조정이 이곳으로 옮겨와서 나라를 지탱할 수 있도록 행궁, 관아, 창고, 군사 시설까지 모두 준비해둔 곳이죠. 조선의 무슨 벙커, 지하 대피처 이런 건 위기 대응 도시네요. 네, 맞아요. 조선은 천도할 수 없다는 신념이 강했기 때문에 이 수도를 옮기지 않고도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었는데요. 그 대답이 바로 산성수도, 그러니까 남한산성이었던 거죠. 그 산 전체가 하나의 요새였다라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그 자연을 방어선으로 삼고 들과 숲이 같이 성을 이루고 있는 구조인 거죠. 그렇죠. 외부의 침입을 막는 군사적인 기능과 왕이 머물면서 정사를 볼 수 있는 정치적인 기능을 동시에 갖춘 복합형 도시. 그게 바로 남한산성이었습니다. 그럼 조선판 신도시인가요? 근데 전쟁의 성이었다기보다 그 사람이 살았던 성으로 기억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요. 네, 맞아요. 남한산성은 단순하게 군사 요새가 아니라 그 속에서 삶이 이어졌던 살아있는 도시였다고 해요. 성 안에는 실제로 장터가 열렸고요. 백성들이 농사와 장사를 하면서 살았대요. 심지어 병자호란 중에도 장사꾼들이 오가면서 식량과 물품을 거래했다는 기록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전쟁 속에서도 삶은 계속된다. 뭐 이런 거네요. 네, 성 안에는 군인, 관료, 장사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함께 살았대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또 장터의 흥정, 절집의 범종 소리가 함께 울려 퍼졌다고 하죠. 그렇게 남한산성은 전쟁터이면서도 동시에 생활의 공간이었던 거죠. 네, 그러면 남한산성은 이렇게 요새다라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막 활력이 나는 그냥 하나의 마을이네요. 네, 정확해요. 사실 지금도 성곽 아래에는 그런 삶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죠. 청량당 마을, 산성리 마을, 남한산성 마을처럼 성곽을 중심으로 형성된 작은 마을들에 여전히 사람들의 삶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하. 이곳 주민들 중에는 조상 대대로 성 안팎을 지켜온 후손들이 있고요.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제사와 풍습을 그대로 이어가는 가정들도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남한산성을 걸어 다니면 그 옛날 사람들과 똑같은 발자국을 그 위로 걸어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산성리 마을에서는 지금도 해마다 남한산성 문화제가 열려서 당시의 생활 문화와 전통놀이, 군사 행렬 이런 것들을 재현한다고 하고요. 또 주민들이 직접 장터를 열어서 지역 농산물도 판매하죠. 역사가 기록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녹아서 살아 있는 거네요. 네, 남한산성은 돌로만 남은 유적이 아니라 사람과 마을,
그리고 기억이 이어지는 살아있는 성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남한산성이 특별한 이유이기도 할 것 같아요. 네. 남한산성에 가보면 이렇게 돌로 쌓여있는 성벽만큼이나 눈길을 끄는 게 이렇게 숲이에요. 그렇죠. 남한산성은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자연의 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의 능선을 따라서 성곽이 이루어지고 또 계곡물들은 그때의 식수원이 되졌죠. 오늘날에도 이곳은 수도권의 대표적인 생태숲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생태숲, 그 멸종 위기 동물들도 있다고 하는데, 뭐 수리부엉이 밤에 보니까 못 보겠지만 담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삭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성곽의 돌과 돌틈 그리고 숲속이 바로 그들의 보금자리일 텐데 그야말로 전쟁의 성에서 생명의 숲으로 거듭난 셈이라고 해도 되겠죠? 뭔가 갑자기 DMZ가 떠오르는데요. 가을의 남한산성은 또 다른 매력이 있죠. 붉게 물든 단풍 사이로 성곽이 이어지고 계곡을 따라서 걷다 보면 과거의 흔적과 자연이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어요. 네, 특히 저는 가을에 남한산성이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가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이 남한산성을 걷는다는 건 역사 여행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자연으로부터 치유를 받는 어떤 치유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카페에 가서 바라보고만 있다 오는 거를 좀 반성하고 올가을엔 좀 걸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흥미로웠던 게 조선은 유교 국가다라고 네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남한산성에 아까 뭐 범종 이렇게 뭐 네네. 불교 사찰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유교의 나라에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 계획도시처럼 지어 놓는 거에 불교가 중심 역할을 했던 공간이라고 하면 약간 모순적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이 남한산성 안에는 지금도 뭐 행궁사, 망월사, 수어사, 청량당 같은 사찰들이 남아 있는데 당시에는 9개에서 10개 정도의 사찰이 있었던 걸로 와.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해요. 음. 이 사찰들은 사실 단순히 종교 시설이 아니라 국가 방어의 어떤 전진기지 같은 역할까지 담당했었다고 해요. 그 사찰이 군사 거점이 된다는 건 사실 조금 의외지 않아요? 그쵸. 이 더더군다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선이 겉으로는 유교 국가를 이제 표방했었지만 실제로는 불교의 조직력과 사찰의 인적 자원을 많이 활용했거든요. 특히 병자호란 때는 왜 승병들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네네. 이 승병들이 산성 방어에 투입이 되면서 불교가 사실 실질적인 국가 방어의 어떤 한 축을 담당하게 됐었죠. 그래서 남한산성은 유교의 나라에 세워진 불교의 산성이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아하, 그래서 조선이 이상적으로는 유교를 따르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불교의 힘을 빌려서 지탱이 된 거네요. 네, 그렇죠. 당시 사찰은 단순히 기도만 하는 곳이 아니었고요. 병사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또 의약품 보급도 하고 피난민을 수용하는 공동체 공간이기도 했대요. 그래서 남한산성의 사찰들은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 국난 극복의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국난 극복의 현장. 네, 남한산성에 새겨진 불교의 흔적이 단순하게 이게 신앙의 흔적 이런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몸을 던진 사람들의 숨결. 이렇게 약간 국사책의 한 페이지처럼 딱 기억이 남네요. 네, 그래서 지금도 산성길을 따라서 걷다 보면은 불상 하나, 절집 하나에도 그런 시간들의 깊이가 스며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등록이 된 걸까요? 2014년에 등재됐죠? 네, 이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된 이유는 명확했는데요. 남한산성은 단순하게 성곽이 아니라 도성과 산성을 결합한 복합적인 도시구조였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특이한 구조인가 보네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행궁은 조선의 왕이 머물면서 정사를 받고 관아는 행정을 담당하고 장터로 경제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완전히 그 도시 체계가 딱 갖춰져 있는 그런 곳이었군요. 네, 이처럼 정치, 군사, 경제, 종교가 한 공간에 공존했던 예는 얘기처럼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대요. 그래서 남한산성은 비상수도 체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오, 거였죠. 아하, 네. 근데 제가 영화를 너무 감명 깊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남한산성을 떠올리면은 그 인조의 항복 장면이 먼저 생각나는 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병자호란의 패배, 뭐 삼전도의 굴욕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너무 뚜렷한 상징처럼 이렇게 사진처럼 박혀버려서 네. 이게 정말 각인되다시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수많은 백성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노력의 일환이 아마 그 기록에 남았던 전쟁 중에도 식량과 물품을 장사꾼들이 오가면서 거래했다라는 그 기록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근데 그게 가능했을까? 정말 그 옛날에. 그리고 약간 성이라고 하면 전쟁 중에 이렇게 지켜야 된다. 약간 이렇게 가만히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약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교역이 있었다고 하는 게 그렇죠.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어찌 보면 얘기한 것처럼 요새 같은 산성이어서 그게 가능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남한산성은 이를테면 그러니까 접근을 막고 그 안에서 항전을 한 거잖아요. 네, 버티기를 한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 장사꾼들만이 다닐 수 있는 비밀길? 그렇죠. 길들이 있지 않았을까.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 안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밖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구해오는 장사치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는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 사찰 얘기하면서 음. 승병 얘기할 때도 뭔가 거기에 관련돼서도 뭐 거기서도 뭐 있었다고 말씀하셔서 그럼 스님들도 많이 뭔가를 왔다 갔다 하는데 도와주셨나? 이 생각도 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그 병자호란의 그 적국 군인들은 그 정해져 있는 어떻게 보면 통로 이런 길들밖에 모를 모르고 테니까. 지름길이라던가 그 우리 학교에서도 개구멍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뭔가 그들만이 그 생존을 위해서 알고 있는 그런 길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해서 어떤 경제 활동이나 이런 버티는 활동들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수많은 백성들의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러면은 그 백성들의 땀과 눈물이 그 남한산성과 그 수도를 지키려는 노력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는 비상 수도였지만 이 임금님과 우리 이 수도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으로 버텼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약간 남한산성이 슬퍼지는데요. 여전히 뭉클? 그 돌 하나 흙 한 줌 뭐 이렇게 백성들의 손길이 다 스며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 남한산성은 패배하는 성이 아니라 생존과 존속의 성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남한산성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뭔가 추운 겨울에 막 이렇게 항복하다 그 장면이 너무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 병자호란의 패배와 삼전도의 굴욕은 뭐 뚜렷한 상징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수많은 백성들의 노력도 있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 백성들의 땀과 눈물이 이 성을 지탱하는 진짜 힘이었을 것 같아요. 네, 돌 하나 흙 한 줌에도 백성들의 손길이 스며 있었죠. 남한산성은 패배의 성이 아니라 존속의 성, 생존의 성으로도 기억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의 남한산성은 어떤 모습이 되어 있나요? 이젠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시민들의 쉼터이고 또 역사 교육의 장이 됐죠. 주말이면은 가족 단위로 방문객들이 뭐 성곽을 걷고 또 학생들은 체험 학습으로 남한산성을 오르면서 역사를 배우기도 합니다. 네, 과거의 비밀 수도가 오늘날의 모두를 위한 공원이 된 셈이네요. 그렇죠. 남한산성의 매력은 여전히 살아있죠. 성곽을 따라 걷다 보면 이 차가운 돌에서도 이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그 전쟁을 위한 성곽을 지었으면서도 그게 남아있는 걸 보면 우리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닐까. 우리는 당신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을 던져주는 느낌으로 생각하면서 걷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 유적을 가보게 되면 항상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과거를 되새기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또 우리는 그 기억들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는 작업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게 어찌 보면 바로 남한산성이 메시지들을 좀 전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좋은 이야기로 함께 해주신 김희경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라울림 김희경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한산성을 전쟁의 상징을 넘어 삶과 신앙, 그리고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역사는 늘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수많은 얼굴을 가진 이야기죠. 남한산성의 다채로운 얼굴을 통해 성남의 시간도 새롭게 새겨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남 새로고침에서는 다중적인 얼굴을 소유한 남한산성의 이야기를 따라 걸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성남의 새로고침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진행의 라울림 권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